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을 준비했어요. 코로나로 5년 만에 열린 중학교 동창회.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건 충격적인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약 봉지를 꺼내는 친구들. 벌써 15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우리가 정말 이만큼 늙었구나라는 씁쓸한 깨달음. 하지만 이 사연은 단순히 늙어감의 서글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이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정말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회에 다녀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가 무려 5년 만에 열린 모임이었죠. 사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설레는 마음이 컸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창회 장소는 우리 학교 근처 한정식집이었어요. 일부러 학교 근처로 잡았다더라고요. 모임 전에 학교도 둘러보고 추억도 되새기자고요. 저도 조금 일찍 도착해서 학교 앞을 지나가 봤는데 정문은 그대로였지만 건물들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가 뛰어놀던 운동장도 인조잔디로 바뀌어 있고 매점이 있던 자리는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박진수.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희끗희끗한 머리에 배가 볼록 나온 아저씨가 서 있었죠. 순간 누군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야 나. 김태호. 태호라니.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던 그 태호가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매며 웃는 모습에서 옛날 흔적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태호야. 와,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는 어색하게 포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서로의 불룩한 배가 먼저 부딪혔고 태호 머리에서는 약간의 노인 냄새가 났어요. 아, 나도 저런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식당에 들어가니 벌써 20명 정도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다들 이름표를 달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왜 이름표를 다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막상 친구들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다들 너무 변해서 알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어머, 진수야? 옆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돌아보니 흰머리가 많이 난 아주머니가 서 있었죠. 저, 누구시죠? 나 몰라. 나 은정이야, 최은정. 은정이라고? 그 까만 단발머리에 큰 눈이 매력적이던 은정이가?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애쓰며 웃었어요. 아, 은정아. 미안, 못 알아봤네. 괜찮아, 다들 그래. 나도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걸? 은정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서 잠깐 옛날 은정이의 모습이 보였다가 사라졌죠.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세월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머리가 다 빠져서 번들번들하고 누구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고 누구는 허리가 굽어 있었죠.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으로 가리려 해도 목에 주름이나 손등의 검버섯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건배. 반장이었던 석진이가 건배 제의를 했어요. 다들 소주잔을 들었는데 몇몇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죠. 나는 물로 할게. 의사가 절대 술 먹지 말래. 나도 약 먹고 있어서 안 돼. 당뇨 있어서 조심해야 해. 예전에는 누가 더 많이 마시나 경쟁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절반 이상이 건강 문제로 술을 못 마시더라고요. 대화 주제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옛날엔 연애 얘기, 취직 얘기, 결혼 얘기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온통 병원 얘기, 약 얘기더라고요. 나 작년에 대장내시경 했는데 용종 3개나 떼어냈어. 그거 괜찮아? 나도 다음 달에 검사 예약했는데. 야, 위내시경도 꼭 해. 우리 처남이 위암 3기 판정받았어. 혈압약은 어떤 거 먹어? 나는 이거 먹는데 부작용이 있더라. 듣고 있자니 여기가 동창회인지 병원 대기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때 석진이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어요. 그나저나 못 온 애들이 꽤 되네. 연락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혹시 상호 소식 들었어? 응, 작년에. 민수도 재작년에. 정희는 유방암으로. 우리 학년 전체가 5반, 한 반에 50명 정도였으니까 250명 정도였는데 벌써 15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교통사고, 암, 심장마비, 뇌출혈. 다양한 이유로 먼저 간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할 때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누군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잘 크고 있어? 그러자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죠. 다들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식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애가 올해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갔어. 우리 딸은 내년에 결혼해. 사위될 애가 판사야.
우리 막내는 의대 다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니 재수해서 붙었어. 자식 자랑이 한창일 때 옆자리에 앉은 영수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우리 손주야. 작년에 태어났어. 와,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영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더라고요. 좋긴 한데 며느리가 맞벌이라서 내가 매일 봐줘야 해. 은퇴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일보다 더 힘들어. 그래도 손주는 이쁘잖아. 이쁘지. 근데 체력이 안 따라줘. 하루만 봐줘도 파김치가 돼. 다들 공감하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나는 아직 결혼도 못 시켰어. 우리 아들 35인데 여자친구도 없대. 우리 딸도 그래. 32인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해. 요즘 애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해. 혼자 사는 게 편하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어요. 넌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아니, 작년에 명예퇴직했어. 이제 뭐 할까 고민 중이야. 나도 내년이면 정년이야. 막상 그만두려니까 막막하더라. 퇴직금은 좀 받았어? 받았지. 근데 애들 결혼자금 주고 전세자금 보태주고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듣다 보니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고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여전히 바쁘고. 은정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50 넘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고.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진짜네. 작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지났어. 맞아. 하루하루는 길게 느껴지는데 1년은 순식간에 지나가. 석진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 무섭지 않아? 순간 다들 멈칫했어요. 평소에는 꺼내기 힘든 화제였으니까요. 무섭지. 특히 친구들 보고 소식 들을 때마다 더 실감나. 나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프다가 죽을까봐 그게 더 무서워. 자식들한테 짐되는 것도 싫고. 무거운 대화가 이어지던 중 영수가 말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무슨 열심이야.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우리 아직 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영수의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확실히 늙었다는 걸. 거울을 봐도, 건강검진 결과를 봐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도. 시간이 늦어지자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가볼게. 집에서 기다려. 나도 가야겠다. 혈압약 먹을 시간이야. 다음엔 언제 보지? 또 5년 뒤? 야, 그때까지 우리가 다 살아있을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다들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동창의 풍경을 떠올렸어요.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친구들, 약 봉지를 꺼내는 손주 사진을 보여주는 주름진 얼굴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팔자주름, 듬성듬성해진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저도 확실히 늙었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동창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많이 늙었더라. 못 알아볼 정도로.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야. 알아. 그런데 실감이 안 나. 내가 정말 50대 중반이 맞나 싶어.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뭐가? 살 날이. 잘해야 20, 30년? 건강하게 살면 10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통계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지나온 시간보다 훨씬 짧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앞으로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중학교 때는 인생이 끝없이 길어 보였는데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야 출구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동창회의 여운 때문인지 잠을 설쳤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잠 못 잤어? 응, 계속 생각나더라고. 어제 일이. 아내가 제게도 커피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그 친구 민수라고 했나? 그 친구 부인한테 연락 한번 해봐. 많이 힘들어할 거야. 민수는 우리 반에서 반장을 했던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인기가 많았죠. 재작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야겠네. 연락처를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 동창회 단체 카톡방을 열어봤어요. 어제 못 온 친구들이 아쉬워하는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죠. 어제 못 가서 죄송해요. 병원 입원 중이라. 다음엔 꼭 갈게. 어제는 손자 돌잔치가 있어서. 메시지를 읽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우리 반 졸업 앨범을 찾아봤어요. 책장 깊숙한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앨범을 꺼내 펼쳐봤죠.
1988년 졸업앨범. 표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우리 반 사진을 찾아 한 명 한 명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까맣고 반짝이던 머리카락, 팽팽하던 피부, 해맑던 웃음. 그때는 다들 정말 어렸어요. 첫 번째 줄 왼쪽 끝에 있는 김상호. 어제들은 바로는 작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사진 속에서는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데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이정희. 유방암 투병 중 재발해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는 우리 반 머다너라고 불릴 정도로 예뻤는데 세 번째 줄에 있는 나. 그때는 농구 선수가 꿈이었죠. 키도 제법 크고 운동신경도 좋았는데 대학 가면서 농구는 포기했어요.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죠. 앨범을 보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체육대회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우리 반이 줄다리기 1등을 해서 다 같이 환호하는 장면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호한테서 온 전화였죠. 진수야, 어제 얘기 나왔던 상호 부인 연락처 구했어. 문자로 보낼게. 고마워. 그리고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몇몇이서 등산이나 가자고 하는데. 등산? 그래, 우리 젊었을 때 자주 갔던 관악산. 오랜만에 가보자고. 순간 망설여졌어요. 관악산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지금 제 체력으로 오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갈게. 몇 시에 만나?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상호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호 중학교 동창 박진수라고 합니다. 아, 네, 남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늦었지만 인사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상호가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고맙습니다. 남편도 중학교 친구들 이야기 자주 했어요. 특히 진수 씨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랬나요? 네, 같이 야구하러 다녔다고. 진수가 공 잘 던졌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기억이 났어요. 상호와 저는 동네 야구팀에서 투수와 포수로 호흡을 맞췄죠. 매주 일요일마다 한강변에서 야구를 했는데 그때가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상호 얘기도 듣고 싶고. 네, 좋아요. 남편 친구분들 만나면 위로가 돼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옛날 사진들을 더 꺼내봤죠. 수학여행 사진, 소풍 사진, 학예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쁜 추억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때 왜 더 많이 놀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웃지 못했을까? 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주말이 되어 관악산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태호, 석진, 영수, 그리고 어제 못 왔던 준호까지 5명이 모였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준호는 그나마 관리를 잘한 편이었어요. 머리는 많이 새었지만 체격은 여전히 탄탄했죠. 매일 운동하니? 응, 안 하면 몸이 금방 망가져. 당뇨도 있고 해서 운동은 필수야. 우리는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뛰어가다시피 올랐는데 이제는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찼죠. 헉헉. 잠깐 좀 쉬자. 태호가 제일 먼저 음료수를 꺼내 마셨어요. 벌써 힘드냐? 야, 무릎이 아파서 그래. 작년에 수술했거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야, 여기서 본 전망은 여전하네. 그러게. 서울은 정말 많이 변했는데. 석진이가 담배를 꺼내려다가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끊었어. 의사가 폐에 뭐가 보인대. 당장 끊으래. 잘했네. 나도 10년 전에 끊었어. 준호가 물었어요. 너희 혹시 유서 써놨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들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갑자기 무슨 유서? 아니, 요즘 주변에서 갑자기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써놔야 하나 싶어. 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는 작년에 썼어. 아내하고 상의해서 재산 정리도 하고 장례 방식도 정해놨어. 벌써? 벌써가 아니야. 우리 나이면 준비해야지.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잖아. 그 말에 다들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예전엔 1시간이면 올랐는데 오늘은 2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래도 정상에서 본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야, 사진 찍자.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셀카를 찍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비친 우리 모습이 영락없는 노인 등산 모임이더라고요. 이거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겠다. 그러게 손주들이랑 온 할아버지들 같아. 내려오는 길에 태호가 말했어요. 있잖아, 나 사실 작년에 암 진단받았었어. 다들 놀라서 태호를 쳐다봤죠. 지금은 괜찮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완치 판정받았어.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 무슨 생각?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돈 벌고 애들 키우고 그게 다였나?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됐나? 태호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고. 퇴직금으로 캠핑카 하나 샀어. 아내랑 전국 일주하려고.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네. 나도 뭔가 해야겠다. 기타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시작해볼까? 야, 우리 밴드 만들자. 중학교 때처럼. 그래. 드럼은 내가 칠게. 순간 다들 중학생처럼 들떠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아직 소년 같았죠. 하산 후 막걸리 집에서 뒤풀이를 했어요.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늙는 게 싫지 않아. 영수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왜? 젊었을 땐 앞만 보고 달렸잖아.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뭐가 정말 소중한지. 석진이가 거들었어요. 맞아. 예전엔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어.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당연하지.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거 작년에 손녀랑 찍은 건데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 사진 속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손녀를 안고 있는 그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우리가 늙어가는 건 맞아.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태호가 말을 이었어요. 젊음을 잃는 대신 지혜를 얻고 체력을 잃는 대신 여유를 얻고 시간을 잃는 대신 추억을 얻는 거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늙음 자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늙어가는 거라는 걸.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좋았어. 소파에 앉아 아내 옆에 기대니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우리 여행이나 갈까? 갑자기? 그냥 갈 수 있을 때 가야 할 것 같아서.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다음날 저는 상호 부인을 만났어요. 생각보다 많이 여위어 있었죠. 상호가 진수 씨 많이 그리워했어요. 중학교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저도 그래요. 그때가 참 좋았죠. 상호 부인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상호가 친구들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먼저 가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친구들아,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우리 약속했잖아. 환갑되면 다 같이 세계여행 간다고. 그 약속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살면서 후회되는 게 많아. 더 자주 만나지 못한 것, 더 많이 웃지 못한 것, 서로 더 아끼지 못한 것. 너희는 부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가끔은 나도 기억해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절을. PS. 야구공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 천국에서도 캐치볼 하고 싶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상호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감사한 일들을 적었죠. 언젠가 제가 없어져도 이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2달 후 우리는 정말로 밴드를 만들었어요. 관악산 소년단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실력은 형편없지만 연습할 때마다 정말 즐거워요. 마치 다시 중학생이 된 것처럼. 어제는 영수 손녀 돌잔치에서 축하 공연을 했어요.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틀렸지만 모두가 박수를 쳐줬죠. 할아버지들 멋있어요. 어린아이의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동창회 이후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늙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몰라요. 젊음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요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늙었어. 그런데 그게 어때서?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희끗한 머리지만 그만큼의 지혜가 쌓여 있죠. 내일은 또 동창 모임이 있어요. 이번엔 여자 동창들도 함께 모인대요. 은정이가 김밥을 싸온다고 했고 태호는 기타를 가져온다고 했죠. 우리는 또 옛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현재 얘기도 미래 얘기도 할 거예요. 비록 그 미래가 길지 않더라도. 상호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우리 아직 건재해. 너 목까지 열심히 살고 있어. 동창회에서 느낀 세월의 무상함.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어요.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깨달음.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늙어가지만 여전히 꿈꾸며 추억하지만 여전히 도전하며. 이게 바로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아닐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었네요. 56 중학교 동창회에서 마주한 세월의 흔적들. 검은 머리를 찾아볼 수 없는 친구들, 손주 사진을 자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동창들.
그리고 먼저 떠난 친구들의 빈자리. 하지만 이 사연의 진짜 메시지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캠핑카로 전국 일주를 꿈꾸는 친구,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 관악산 소년단이라는 밴드를 만든 친구들. 늙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 젊음을 잃는 대신 지혜를 얻고 체력을 잃는 대신 여유를 얻는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순환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랜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